살다 보면 정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건 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 영상은 엄마와의 재연결을 통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던 답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저는 이지은, 32살입니다. 현재 서울에 살면서 소규모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빠른 삶의 리듬, 그리고 어디에나 펼쳐진 기회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한때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제게 만족과 성공,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3년 전, 저는 최민호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열정과 야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공통된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더 큰 꿈을 실현시켜줄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민호는 직장에서의 연이은 실패와 상사의 압박으로 인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포구의 오래된 아파트는 낮에는 햇볕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이었지만 밤이 되면 마치 우리의 관계처럼 차갑고 고요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 혼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민호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합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인 김혜숙 여사는 제가 집안을 잘 챙기지 못한다고 자주 비난하며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 모든 압박과 책임은 제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마다 저는 어머니 이선영 여사를 떠올렸습니다. 전라남도 시골 마을에서 여전히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는 단인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를 홀로 키워내셨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부시에서 독립적으로 살겠다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우리는 생활 방식과 생각의 차이로 자주 다투곤 했고 저는 그때 어머니의 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햇볕 아래 정원을 가꾸던 어머니의 구분 등 어릴 적 저를 위로해주던 따뜻한 목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실지, 제가 멀리 떠난 것을 용서해 주실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니면 제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식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들고 오랜 시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 와서 전화를 건다는 게 어머니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고 긴 벨소리가 끝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윤아, 무슨 일이니?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도 따뜻하고 걱정스러워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외로움, 결혼 생활의 갈등, 그리고 삶의 압박에 대해 어머니께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의 전화는 단순한 연락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고 그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제 곁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그 대화가 제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닌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걱정, 두려움,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과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저를 감싸줄 것이라고 상상했지만 현실은 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 남편 민호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한때 제가 무엇이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인했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며 항상 저를 안심시켜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한 이후 그는 어딘가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불안과 사회적 압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그를 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점점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저녁마다 함께 앉아 일상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날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대충 저녁을 먹고 바로 컴퓨터나 휴대폰에 빠져듭니다. 그의 눈에서 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외로움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이고 간인한 분이셨지만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거나 공감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임신으로 인해 느끼는 피로와 불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단호한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다들 겪는 일이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 말은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질책하는 듯한 그 말은 제가 이 가족에서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작고 사소한 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집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는 등의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을 이유로 직장에서 일찍 퇴근하는 것도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은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자문하게 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저는 집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기대할 수 없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업무 부담을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제 요청을 부담으로 여기는 듯 보였습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빡빡했고 동료들의 시선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상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을 투입하겠다는 뉘앙스로 제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제 건강과 일 사이에서의 고민은 끝없는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남편, 가족, 직장에서조차 위로를 찾을 수 없었던 저는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조차 나도 너무 힘들다. 내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은 저를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와 가까웠던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쁘거나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는 엄마가 될 건데 이 정도는 강해져야지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감추고 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조용히 앉아 제 배 위에 손을 얹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안에 자라고 있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이런 생각들과 싸우면서 저는 더더욱 지쳐갔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변해야 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조금씩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외로움 속에 계속 갇혀 있어야 할까요? 이 모든 고민 속에서 저는 어딘가에 저를 이해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여전히 멀고도 아득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제 어린 시절의 거의 모든 장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사방이 푸른 논밭과 졸졸 흐르는 작은 개울로 둘러싸인 그곳에서의 기억입니다. 저희 집은 크지 않았지만 항상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평생 고된 삶을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며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밭일은 물론 근처 농장에서의 일거리까지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그런 어머니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순히 엄마가 아닌 선생님이자 친구, 때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름날 저녁, 지는 해가 들판 너머로 사라질 무렵, 저는 종종 어머니 곁에 앉아 어머니가 손수제 옷을 꿰매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어머니의 꿈과 그 꿈이 좌절되었을 때의 안타까움을 담담히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절대 어머니처럼 고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벌어진 거리감이었습니다. 중학생 무렵부터였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과도한 걱정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외출 하나에도 걱정을 쏟아내시는 어머니에게 엄마, 왜 그렇게 간섭하세요? 라며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며 물러나셨지만 그 눈빛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과 제가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로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골의 좁은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도시의 화려한 빛 아래에서 제 꿈을 펼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선택을 걱정하셨습니다. 서울은 생각처럼 쉬운 곳이 아니야? 넌 혼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를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말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어머니의 조언을 제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해 못해요. 저는 그렇게 말했고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망감과 슬픔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봐라. 하지만 내가 힘들 때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오래된 가방 하나와 부푼 꿈을 안고 작은 시골 마을을 뒤로 하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화려했으며 동시에 낯설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흥미롭고 새로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며 잠시 향수를 느끼곤 했지만 점차 그마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잊혀져 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와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과 같은 큰 날에만 집에 내려가던 것이 나중에는 그마저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도 저는 짧게 통화하거나 때로는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서 멀어질수록 어머니는 점점 더 저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명확한 사건 하나로 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그것이 커다란 벽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어린아이처럼 보였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걱정을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행복하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임신하고 모든 것이 힘겨워진 이 순간 어머니가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삶 속에서 어머니를 멀리했지만 제가 외롭고 지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가 새벽같이 밭에서 일하시던 모습, 어린 시절 밤늦게까지 제 숙제를 도와주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제 곁에 계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헌신을 떠올리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밤이 되면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어머니의 번호를 달아보며 망설입니다. 그간의 거리감과 제 잘못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도 어머니는 저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벽을 허물고 어머니에게 다가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밤,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노란빛 스탠드가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커져만 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답답함과 고독감은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제 손가락은 망설이며 명단을 스크롤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춰선 이름, 엄마. 화면에 떠오른 전화번호를 달아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2년 전 추석 즈음 고현이 내려갔을 때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저는 엄마의 전화를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손가락은 발신 버튼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받아줄까? 오랜만에 전화를 받으시면 섭섭해하실까? 아니면 왜 이제야 전화했느냐며 서운해하실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결국 외로움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발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윤아, 웬일이니, 이 시간에?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따뜻하고도 걱정 어린 그 음성.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에 담아 두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울고 있는 거니?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숨겨왔던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제가 겪어온 모든 고통을 엄마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고도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렸던 일,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 시댁에서 받는 무언의 압박,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던 두려움들까지.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말을 들으며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지윤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음성 속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비난하지도 침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위로하며 안아주듯 부드럽게 말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지훈아, 너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어. 엄마가 있잖아. 너한테는 엄마가 있잖니?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얼어붙은 제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햇볕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시댁에서 느낀 외로움, 그리고 다가올 출산에 대한 두려움까지.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며 조용히 제 말을 받아주셨고, 때로는 지훈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해. 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창밖은 어느새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엄마와의 대화가 제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담전은 단순히 엄마와 통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다시 연결되었고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언제나 저를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맞이한 어느 고요한 아침, 저는 밤새 이어졌던 엄마와의 통화를 떠올리며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오며 방 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단순히 창밖에서 들어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엄마와의 대화로 인해 제 마음속에 비친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젯밤 엄마와의 통화는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뭘 하든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너희 엄마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엄마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던 차가운 벽들을 허물어주는 듯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던 관계 속에서 저는 어쩌면 엄마와의 유대가 희미해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통화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엄마의 변치 않는 사랑과 지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찬잎에서 풍겨오는 향기가 공기 속에 퍼지며 저를 맑게 깨우는 듯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버스들, 서울의 익숙한 아침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 마음속 풍경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모든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한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한때 엄마로서 실패한 것 같아 두려운 적이 많았어. 내가 느끼는 감정, 엄마도 이해해. 그런데 알지? 엄마는 결국 여기까지 왔어. 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엄마의 이 말 한마디는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완벽해야 한다고, 모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엄마가 자신도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던 엄마의 모습. 추운 겨울, 제가 학교에 가는 길이 춥지 않도록 두꺼운 외투를 입혀주시던 손길. 엄마는 항상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스스로는 늘 부족한 옷과 신발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한여름, 제가 새 가방을 사고 싶어 하자 엄마는 농장에서 추가로 일을 하셔서 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가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단지 가방이 생겼다는 기쁨만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깨닫게 됩니다. 엄마의 사랑은 항상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 속에 깊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통화를 마치기 전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다 혼자서 견디려고 하지 마. 힘들 땐 엄마에게 기대도 돼. 엄마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 있어 줄 순 있잖아. 저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엄마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야. 엄마도 실수하고 모르는 게 많았어. 너도 그럴 거야. 하지만 그게 괜찮은 거야. 너도 배우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되는 거니까. 엄마의 이 말들은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제 불완전함이었지만 엄마는 그것조차도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곁에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엄마의 사랑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모성애란 완벽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쌓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모성애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끈이며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엄마의 사랑과 헌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실수할 때가 많을 것이고 때로는 부족한 엄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게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며 제 아이에게도 그런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와의 긴 통화 이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엄마가 항상 여기 있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의 이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벽처럼 막혀있던 삶에 작은 빗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두운 길에서 비로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을 가로지르는 사람들과 분주히 달리는 자동차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의 풍경은 제게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엄마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모든 걸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종이에 펜을 들어 제 삶을 바꿀 방법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압박감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 민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느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제 옆에 있어주길 원했습니다. 다음으로 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임신은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대신 제 아이를 위해 조금씩 성장해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엄마에게서 멀어졌지만 엄마는 여전히 제게 가장 큰 지지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한 뒤 저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호와의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 나 정말 내가 필요해. 제가 어렵게 꺼낸 이 한마디에 민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미안함과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느꼈던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관계가 멀어진 이유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지만 그 대화는 우리 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줄 첫걸음이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엄마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통화들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제가 겪고 있는 감정들과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변함없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와 민호의 지지를 통해 저는 점차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을 끝없는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전과 성장을 위한 여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순간, 민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는 순간, 엄마의 짧지만 다정한 문자 메시지 등 그 모든 것이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며 햇살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밝은 햇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이 참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해낼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의 사랑과 지지, 민호의 동행,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도전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 끝에서 발견한 빛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감정, 성장,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삶의 압박감, 기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에 휩싸여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지지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다시 찾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모성애는 언제나 완벽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상처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모성애는 결코 끊어질 수 없는 끈이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주는 존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엄마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도 이유도 필요 없는 사랑. 제가 깨달은 것은 엄마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지 못했던 많은 희생과 행동 속에 담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제게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이 여점은 또한 저에게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저는 한때 엄마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했고 엄마에게서 멀어졌던 제 자신을 자책했으며 남편과의 거리감을 두고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모든 감정들이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모든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엄마의 지나친 걱정을 이해하며 그녀를 용서했고 또한 제 자신의 미성숙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용서를 통해 저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족과 다시 연결되면서 저는 가족이 단순히 돌아갈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지지, 남편 민호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희망은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와 힘을 주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감싸주는 따뜻함과 지지는 오직 가족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삶에서 멈추어 서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지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들의 지지가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의 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딸로서의 역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성애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형성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어디로 가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이,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과 배움을 바탕으로 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제 아이에게도 엄마가 제게 보여준 사랑과 지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다음 여정이 될 것입니다.